몇 사람만 반짝반짝 그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이유는 어렸을 때서부터 창의성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걸 먼저 짚어야겠죠? 과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창의성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궁금한데요. 이제 저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수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75억 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은 다 다른 가정 환경과 다 다른 교육 환경, 다 다른 재산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만 참 몇 사람만 반짝반짝 그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이유는 어렸을 때서부터 창의성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은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학생이 표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학생이 창의적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야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초중고 이제 학교를 나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지만 표현력은 점점 서툴러집니다. 나의 생각, 나의 표현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죠.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창의성의 가장 큰 양분 중에 하나가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주를 상상하는 이유는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상상력이 좋은 이유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모르는 그 지식의 공백을 나의 상상력으로 채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걸 많이 알려주는 것이 창의성을 높이는,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창의성,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표현을 한번 했다고 해서 와, 당신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군요 라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의성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라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시도에서 와, 너 되게 창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피카소라고 하는 그림 다들 아실 겁니다. 현대 미술에서 가장 창의적인 예술가로 평가받는 미술가, 화가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스페인에 있는 이제 피카소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앞에 입구에 써 있는 말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라고 써 있는데요. 피카소라고 하는 인물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들은 거의 피카소의 인생의 말년기에 나오는 그림들인데 결국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표현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걸 그림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끊임없이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이 기록이라고 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와, 되게 창의적인 예술가다. 와,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지?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의성, 배우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 표현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그리고 그 시도가 기록되고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자기 표현을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을 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자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잘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생각의 방식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수업들의 다양한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